네, 12.3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400여일 만에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입니다. 자,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같이 있었던 7명, 모두 8명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그 내용 백 기자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금 보신 것처럼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네.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그 직권남용 모두 유죄가 선고가 된 건데요.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, 그리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18년의 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. 경찰 중에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,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징역 10년,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의 형이 선고됐고요. 또 김용군 전 정보사령부 대령과 윤승용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각각 선고가 되었습니다. 네. 자, 결국 보면은 이제 이번 1심 선고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고, 그다음에 이것은 내란이다. 이렇게 큰 카테고리에서 두 개가 지금 답이 나온 것 같은데, 우선 절차적인 부분, 뭐 공수처가 뭐 이렇게 수사해도 되느니 안 되느니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명확하게 재판부가 입장을 내놨죠. 예, 맞습니다. 이번 주가 이제 세 번째로 내란이 맞다라는 부분을 인정한 재판인데요.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구속 취소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고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고 아니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올까 사실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 당시도 사건을 보면 지기현 재판부에서 뭐 일자 계산이니 아니면 시간 계산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보면은 공수처의 수사 절차에 대해서는 뭐 논외로 나중에 판단하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.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이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자 계산이라든지 시간 계산 이런 걸 통해서 이거를 조금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. 예.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많은 다른 재판에서 사실은 수사 절차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다.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그 재판을 통해서도 공소장 변경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재판상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라든지 수사 대상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은 결정으로 보입니다. 네, 물론 뭐 1심의 결정입니다만 일단 절차적인 면에서 재판부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, 이제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12.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.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. 어떤 점에서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재판부가 설명했는데 이 부분 임 변호사님 정리 좀 해주시죠. 그렇죠. 이미 앞선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12.3 비상계엄의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. 이에 덧붙여서 오늘 있었던 재판에서 이 특검 측이 주장해왔던 부분 중에 이 비상계엄이 굉장히 이전부터 1년도 훨씬 전부터 모의되어 왔었고 준비되어 왔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이렇게 미리 계획된 부분이라는 걸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을 했지만 적어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이에 대한 진비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사이에 있었다라는 부분을 인정한 것은 굉장히 눈에 띄는 지점입니다. 네. 그러니까 특검 측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것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어떤 이 가벌성이 높은 것이다. 더 높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의 한 근거였고 특히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일명 그 수첩. 노상원 수첩이 굉장히 스모큰 건으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그 수첩의 형태라던가 작성 시기 같은 부분들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적어도 비상계엄이 예전부터 준비된 것이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인정하진 않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.3 비상계엄을 직전에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전적인 논의가 충분히 있었고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시키려고 마련해 놓았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이제 뭐 1심 끝났습니다. 백 기자, 지금 뭐 아까 윤곽근 변호사가 1심 결과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러긴 했었는데 2심 절차 진행된다면 앞으로 향후 절차
어떤 게 남아 있는 겁니까?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항소가 아마 예정이 돼 있고요. 예. 지금 윤갑근 변호사의 그 브리핑을 들어보면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거냐 이러면서 이 항소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.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. 네. 물론 이 부분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논의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고 변호인단 사이에서도 이걸 논의해 봐야 된다. 이렇게 단서를 붙였습니다만은 네. 결론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때처럼 이 재판에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이고요. 다만 항소를 하게 된다면 이 서울고등법원 전담재판부가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데 네. 본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이 될 경우에는 아마도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게 기각될 경우에는 별도로 헌법소원을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. 지금 세 분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뉴스 특보로 전해드렸습니다.